갑상선 암과는 다르게 이게 생존율이 되게 떨어지는 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 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후에는 검진 받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그 거잖아요.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하지 말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9월 초 국립암센터와 의학 전문가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은 우리나라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보건의료 포럼을 열고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고요. 뭔가 소개해드리면 좋을 그런 권고 사항들도 있어서 한번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여러 가지 논문들과 문헌들이 엄청 많이 첨부가 돼 있어요. 이거를 딱 축약해서 한 딱 10가지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5가지는 암 건강검진 권고문이고 5가지는 일반 질환 검진 권고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 검진 권고 1번. 암 검진 목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암 검진 효과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검진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므로 무증상 성인이 검진 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받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정말 100% 동의하는 바예요, 진짜. 왜냐면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100% 육박하거든요.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그게 오히려 약간 환자분들도 암에 걸렸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 다음에 진료비, 그 다음에 그 시간 소모,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치료 후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득과 위해를 따져봤을 때 위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굳이 검진 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이렇게 매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은 저도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에 뭔가 혹이 만져지시거나 아니면은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암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셨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폐암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서 암 검진 목적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비흡연자 또는 흡연력 20감년 미만의 흡연자이거나 금연하고 15년 이상 경과하신 분 또는 50세 미만인 사람이 검진 목적으로 흉부 저선량 흉부 CT를 검사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침, 흉통 등 폐암 관련 증상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폐암은 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권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100% 동의하지는 않고 일부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폐암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주로 흡연과 관련돼서 생기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만 55에서 74세 사이에 그 나이대에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인 흡연자분들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저희도 이거 얘기하면서 약간 너무 스트릭트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단위의 검진인 사업이다 보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건보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한 본인 부담금 10,000원이면 찍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 10만 원 넘게 드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스트릭트하게 좀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폐암에 잘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상학과 전문의의 의견으로는 이거에 딱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0감년은 아니지만 뭐 한 20감년 뭐 이렇게 애매하게 흡연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안 피우신 분들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폐암이 있으셨던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간접 흡연, 뭐 남편이 막 담배를 집에서 막 맨날 펴서 평생 동안 막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주방에서의 약간 이런 매연도 다 폐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주부분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저는 너무 그렇게 저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찍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흉부 CT를 찍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갑상선 암과는 다르게 이게 생존율이 되게 떨어지는 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폐암은 진짜 걸리면은 너무 전이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3번. 췌장암 검진 목적의 종양 표지자,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췌장암 검진 목적으로 CA19-9 같은 종양 표지자,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족력에 췌장염이나 췌장암 등이 있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다 권고하지 않네요. 사실 췌장이 진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죠. 증상이 생기면 이미 좀 진행이 된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미 침범을 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췌장암이 매우 치명적인 암인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그 빈도에 있어서 폐암에 비해서는 췌장암이 매우 발병 빈도가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다 췌장암 선별 검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는 저도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진짜 가족력도 없고 정말 운 안 좋게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약간 추천드린다라고 하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피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외 이런 진료 지침을 보면은 고위험군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이냐, 유전적인 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췌장에 점액성 낭성 종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이 갑자기 생겼거나 당뇨병이 원래 관리가 잘 됐었는데 갑자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복통과 함께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췌장암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이런 사망률이 높거나 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기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발병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고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 아닌데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4번, 암 검진 목적의 PET-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암 검진 목적으로 PET-CT 검사를 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조직 검사로 암이 진단되었거나 다른 영상 검사에서 암 가능성이 높아 병기 설정을 위해 또는 암 환자 치료 중 효과 판정과 병기 재설정을 위해 검사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100% 동의해요. 이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난 피폭량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암 찾으려고 했다가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검사고, 그리고 검사비도 100만 원 이상이에요. 거의 다. 아마 100만 원 이상일 겁니다. 매우 비싼 검사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거 배너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되게 대표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PET-CT는 절대 검진 목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자, 5번.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암 검진은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추가적인 침습적 검사, 정신적 스트레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암의 경우 사망 감소라는 이득이 발생하기까지 대개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기대 여명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암 검진 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대 여명을 어떻게 알죠,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한 거는 대한민국의 평균 남자의 경우 한 80점 몇 세, 그다음 여성의 경우 85점 몇 세가 이제 평균 수명이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후에는 검진 받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그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도 좀 이거는 70세에 벌써 아예 검진을 안 받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전 재활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80대 초중반도 정말 팔팔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이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평균은 80이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납득하기 힘든데요. 저도 이거는 저희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권고안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더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다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질환에 대한 검진 권고문입니다. 1번, 건강한 성인에서 연례적인 건강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검진은 일상적 진료와 비교할 때 사망률을 더 낮추는 효과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연례적으로 국가검진 또는 민간부문 패키지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위험도에 맞추어진 검진 등 필요한 예방적 서비스를 받도록 권한다.
권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권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 검진을 하지 말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권고안을 믿고 그러니까요. 검진을 안 받았다가 나중에 진단이 되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들 말 믿고 난 고위험군이 아니라서 진단을 안 받았다. 아무 증상 없어서 근데 검진 진단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정말 법적 소송을 낼 수도 있죠. 국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하지 않는 바이고, 왜냐면 보통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아무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터지면 그냥 그대로 한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게 더 약간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건 되게 보수적이고 좀 올드 패션. 약간 교과서적인. 요즘 트렌드는 정말 예방이거든요. 네. 이게 조금 요즘과는 맞지 않는 트렌드가 아닌가. 예, 저희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권고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건강검진 목적의 비타민 D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검사가 증가하면서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이 유행입니다. 이는 비타민 D 결핍의 기준점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이 골절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인이 검진 목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받고 비타민 D를 투여받는 것을 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검사를 뭐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저는 뭐 동의를 안 합니다.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비타민 D 자체의 중요성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타민 D가 결국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는 걸 되게 도와주고요. 네. 그다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 예전 영상이지만 네. 그런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올리셨잖아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일반 분들이 보고 나서 그럼 비타민 D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 안 먹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비타민 D 결핍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요? 세계 최고예요. 그만큼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포를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약간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까지는 안 받더라도 이 비타민 D에 대한 복용이나 아니면 신경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특히 고령이신 분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 3번, 건강검진 목적의 뇌 MRI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성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득보다 해가 클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상 소견이 임상적 의미가 불확실하여 추가 또는 추적 검사를 받게 되어 불안감과 검사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두통, 어지럼, 감각 이상 등 뇌종양 또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는 신경계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뇌 MRI 검사를 한 1, 2년에 한 번씩 찍어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인생에 한 번도 뇌 MRA나 MRI를 찍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저는 한 번쯤은 꼭 찍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뇌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주변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서 이거가 어느 순간 터져서 실제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주변에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해서 한 번도 찍어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꼭 한 번쯤 찍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재활병원에도 그 뇌동맥류 터져서 뇌출혈 오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죠. 퍼센티지가 정말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이런 권고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위험한데 생각보다. 그리고 발병률도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그런 분들 증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뇌동맥류 생각보다 흔해요. 흔하죠. 생각보다 흔해요, 진짜. 4번, 증상이 없는 노인에서 일상적인 치매 건강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무증상 일반인이 치매 검진을 받는 것은 효과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예방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건강검진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위 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걱정, 우울감, 사회적 낙인 등을 고려하면 무증상 노인이 주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기보다는 증상을 빨리 발견하여 진단과 동시에 치료, 돌봄, 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이 권고문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알츠하이머의 그 다양한 증상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치매가 단순히 기억력 저하나 뭐 일상생활의 저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그 기분의 전환,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무증상일 때는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일단 그 예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저는 어느 정도는 납득하기 힘든 게 일단 진단이 되면 그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거든요. 이게 아직은 근본적인 완치는 안 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자녀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서 검진 목적의 관상동맥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관상동맥 CT 혈관 조형 검사는 심장동맥 협착을 진단하는 데 정확도가 높지만 저위험군에서 발견되는 경도의 심장동맥 협착의 경우 임상적인 의의가 적으며 오히려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므로 무증상 성인의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 검사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T 혈관 조영술은요, 실제로 조영제를 넣고 하는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영제 없이 그냥 찍는 석회화 CT가 아니라 이건 진짜 혈관 조영술이거든요. 예, 이 검사는 저도 검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뭐 오랫동안 앓으셨다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고위험군들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주치와의 상담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검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권고하지 않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문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의학 전문가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발간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될 것과 뭐 안 해야 될 거, 약간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국내외적인 논문이나 문헌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만 추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다 권고하지 않는다로 간 측면이 있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요즘처럼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나라도 많지 않을 우리나라가 겁니다. 좀 많이 관심이 있는 편. 너무 이게 과열이니까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단위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급여,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면 이거는 다 국가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입증을 해버리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루틴처럼 급여화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챙기는 거니까요. 이 권고하는 말 그대로 권고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진행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맞아요.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질환도 다르실 거고 가족력도 다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숙고를 하시고 저희 채널의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 선택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